바로 지난달에 저는 파견회사에서 정규직 고용이 결정되어 도쿄 교외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임대하기 전부터 분위기가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어두침침하고 우물한 인상이었습니다만 입지 조건과 낮은 집세에 끌려 그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는 2층짜리로 각 층마다 각각 6개씩의 집이 있었고 1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보안시설은 전무했지만 집주인 노부부가 꽤나 좋은 사람들로 같은 아파트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인 저 혼자라도 안심할 수 있던 것도 살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겨우 저를 채용해준 회사입니다. 정사원으로 일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라도 살 수 있다는 각오도 있었고 낡은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본가를 나와 처음으로 홀로 산다는 게 불안감보다도 설레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들뜬 마음으로 식기, 소품, 커튼 등을 사들이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자기의 취향대로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한 주를 조금 지났을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날도 저는 다이소에서 소품류, 마트에서 자취용 식재료를 사서 아파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문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30대 정도의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있다면 몰라도 성인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속으로 수상한 사람인가 같은 생각을 하며 다음날 집주인에게 물어보자 생각하면서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우리 집으로 서둘러 들어가려고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세이버 타이거 발톱 돌려줘요! 등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에? 뒤를 돌아봤더니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자가 제 바로 뒤에 서서는 네, 세이버 타이거 발톱 돌려줘요! 큰 소리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30대의 그 남자가 갑자기 그렇게 울부짖어 저는 동요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놔! 절규하며 남자가 제가 닫으려는 문을 잡고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열 수 없도록 저항했습니다만 남자의 힘에 붙이지 못한 저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고 남자는 울면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웬일인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분도 모른 채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꽤나 심하게 큰 소리가 들렸는지 집주인 노부부가 우리 집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울면서 노부부에게 뛰어가자 키오짱? 노부부 중 부인 쪽에서 남자를 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키오짱, 왜 그러니?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 하고 남자는 울면서 부인에게 안겼고 부인이 그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멍하니 있는 제게 남편이 전에 살던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지금 제가 사는 집에 오랫동안 살았다는데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살던 당시에는 부인을 굉장히 잘 따랐다고 합니다. 단지 어째서 혼자 다시 이곳에 돌아왔는지는 남편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잠깐 연락 좀 하고 올게요. 그렇게 말한 후 남편도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일련의 사건에 정신이 나간 상태로 TV를 봐도 전혀 내용이 들어오질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인터폰이 울려 밖으로 나가보니
남자의 엄마라는 나이든 여성과 집주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남자의 엄마는 무릎을 꿇고 제게 사죄를 했습니다. 에? 갑작스런 사죄에 놀라고 있자 그녀는 일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간 곳에서 혼자 조이드? 라는 프라모델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그 장난감의 발톱이 부서졌는지 빠졌는지 없어졌는데 그녀의 아들은 아무래도 그것을 전에 살던 집에다 입고 왔다고 생각해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안고 살고 있어 생각이 편협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눈이 돌아가 버리니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뒤에 서 있었고 아까의 아들은 부인에게 달라붙어 훌쩍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30살 정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만 30살을 넘은 남자가 나이든 여자에게 달라붙어 울고 있는 것과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그의 모친을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은 느낌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제가 좀 너무 쌀쌀 맞았나 하는 그런 생각과 잊으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장애를 가졌다고는 해도 저는 범죄 수준의 일을 당했기 때문에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 남자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에? 하며 제가 굳어있자 그가 제게 일직선으로 다가오더니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하며 제게 비닐봉투를 건네고 달려서 사라졌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집으로 돌아가 비닐봉투를 확인해보니 뭔가 프라모델 같은 것과 봉투에 든 초콜릿 등의 과자가 들어가 있어 조금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사죄의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들어 납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 꽤나 늦게 귀가했는데 현관문 손잡이에 비닐봉투가 매달려 있어 또야? 하고 생각하면서 비닐을 들어 올리니 묵직하고 무거운 도시락통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하며 도시락통 안을 열어보니 뭐라 말할 수도 없는 음식물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끈적거리는 상한 음식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름이 돋아 올랐습니다. 곧바로 집주인의 집으로 가서 말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제 서슬에 놀라던 집주인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우연히 썩은 것뿐이겠지. 사과하려고 하는 거잖아. 라든가 그런 식으로 밖에는 표현 못하는 아이야. 라는 엉뚱한 말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미온적인 태도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아니요.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경찰에 연락하겠어요. 라고 하니 알았어요. 내가 잘 전할 테니까 진정해요. 라고 달래와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인터폰이 울리고 집주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기호장 일인데요. 엄마 쪽에서 정식으로 사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집으로 좀 와줬으면 한다네. 입을 열자마자 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 제가 가는 건가요? 어째서 피해자인 제가 일일이 가해자 집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미안해요. 재택근무를 하는지 아무래도 집을 비울 수가 없다는 것 같아. 오늘 이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나서 성심성의껏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싫어요. 라고 속으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뭐라고 욕 한마디라도 해주려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물론 집주인 부부도 함께 가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집주인 남편분이 차를 가지고 와주었고 10분 정도 가니 그 모자집에 도착했습니다. 주택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집주인 아내분이 인터폰을 누르자 곧바로 현관이 열리면서 만면에 미소를 띤 남자의 엄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그러는 그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그녀는 위화감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화장을 하고 기모노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부부는 특별히 놀라는 모습도 없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놀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라 들어갑니다. 집안은 바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고 쉰내에 요리 같은 냄새가 섞여들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공기를 느끼면서 긴 복도를 걸어 제일 안쪽 방 앞에 다다르니 준비할 게 있으니 이 방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한 대로 그녀에게 안내된 방에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긴 식탁 위에 머리까지 있는 도미요리와 팥밥 등 호화로운 요리가 여기저기 빽빽이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고 앉기 시작하는 집주인 부부 옆에 앉아서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드르륵 하고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남자의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이번에 땡땡님과 아들인 키오의 혼담을 승낙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땡땡님이라는 것은 제 이름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 제가 패닉에 빠져있자 오늘은 좋은 택일이니 약혼 선물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래오래 간직해 주십시오. 라며 엄마가 계속해서 짓거립니다. 아니, 무슨 말인데요? 이게 뭐냐고요? 제가 강한 어조로 집주인 부인에게 말하자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니 서로 맺어진다는 게 활짝 웃는 얼굴로 부인은 제게 말합니다. 말도 안 돼. 갑자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귀가 화끈거리며 달아오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해도 이미 이 엄청난 사건에 사고회로도 몸도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미안합니다. 지금 키오가 옷을 갈아입느라 늦어져서요. 라고 엄마가 말을 꺼내고 집주인 부부도 활짝 웃으면서 뭐 기호짱도 긴장하고 있는 거겠지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실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몸과는 반대로 제 눈만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언뜻 시야의 끝에 위화감이 서린 것이 보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담소를 나누는 남자의 엄마 바로 뒤 언저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뒤에는 그 남자의 영정사진과 잘 만든 불단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쓸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현관까지 죽어라 달렸습니다. 어머, 잠깐만! 뒤에서 남자의 엄마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만
무시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현관을 나와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왜? 어째서?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반은 미쳐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의 급박함이 전해졌는지 친구가 바로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친구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도 모른 채 사건에 말려들었다고만 말한 후 그날은 친구 집에서 재워달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짐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거의 야반도주 상태로 도망 나온 꼴이 되었습니다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집주인에게서 연락은 없습니다. 연락이 와도 부모님에게 대응을 부탁할 생각입니다만 또한 어떻게라도 그 땅에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결국 취직 자리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내용도 없고 진상도 알 수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은 데다 다시는 관계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나게 되네요. 여러분도 극단적으로 집값이 싸거나 음울한 분위기의 아파트는 조심하십시오. 분명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보니까요.